계속해서 경제 경영 서적 따라잡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윤석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네. 네. 오늘 저 봄비가 그냥 제대로 내리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빨리 좀 따뜻한 봄이 왔으면 했는데 오늘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경제 권력 지도라고 하는데 네. 지도인가요? 우리 네. 저 어린 시절에 사회과부도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사회과부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예, 저도. 지리를 상당히 좋아해서요. 그랬군요. 네. 저도 그 무역업을 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는 대신에 사회과부도를 즐겼었는데 사회과부도는 뭐 이렇게 지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각종 지표라든가 간단한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사회과 지도처럼 그러니까 부도처럼 오늘날 그 세계 경제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계 경제 권력 지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권력을 어떻게 지도로 나타낼지 상당히 궁금해요. 예, 다양한 더 그래픽이라든가 이 이미지를 넣어서 지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책의 그 부제가 지도로 포착한 부의 대이동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통시적인 내용도 관점도 담고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국경을 넘는 공시적인 관점도 함께 넣어서 변화를 잇고 있습니다. 네. 송기로 2대12 금융부장을 비롯해서 2대12 세계 전략 포럼 WSF를 맡았던 4명의 기자들이 힘을 합해서 책을 엮었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와 분석 능력도 돋보이지만 시각적 효과야말로 이 책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자들은 또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을 지도로 표현했다. 상당히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대1 세계 전략 포럼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라지브 비즈워즈를 영어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참 그때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등에 땀이 이렇게 나네요. 네, 이 세계 경제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통치적인 이 관찰력도 생길 수 있겠지만 또 이 통찰력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일단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죠. 네네. 이 책은 우선 그 경제 권력의 대이동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상황을 다각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 태양이 저물다와 2장 누가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에서는 선진국 추락, 신흥국 부상이라는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에서 촉발되고 재정위기를 통해 증폭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경제국의 쇠퇴와 이 같은 혼돈 상황 속에서 꾸준히 경제적인 파위를 키우고 있는 신흥국들의 부상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3장에서는 그 대립각을 세우는 세계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앞으로 더욱 논란이 될 핵심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정 논란이라든가 복지 논쟁, 그리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환율 전쟁, 그리고 다시 고개를 두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 영토 전쟁 등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 글로벌 지배구조의 새 판짜기인데요. 경제 질서를 재편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지배구조의 변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경제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인가, 변방에 설 것인가. 이 마지막 장은 한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 다변화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길과 성공 해법을 찾는 대목인데요. 앞서 진단한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4명의 저자들이 함께 힘을 모은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경제 상황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책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기존의 경제축의 요동과 그다음에 가장 큰 그 핵심은 바로 새로운 축의 등장일 겁니다. 그렇죠. 네, 달러와 유로화의 추락으로 앵글로색슨 자본주의가 과연
그 붕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일 테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그 현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단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뭐 초대형 도미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재정 위기는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고요. 심상치 않게 불고 있는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종국에 어떻게 불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네. 지난해 불었던 그 아랍의 봄은 유럽을 거치면서 미국의 가을로 이어졌습니다. 서쪽으로 전진하던 이 항거의 물결은 뉴욕에서 정점을 찍었고요. 아큐파이 시위대에 의해서 탐욕스러운 1%에 대한 99%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이에 전체적인 형국은 그 신흥국으로 옮겨갔는데요. 중국과 인도, 브라질, 칠레 등 그 신흥국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 탈출에서 극명한 속도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요. 2009년에 미국은 마이너스 3.5%, 유럽은 마이너스 4.3%, 일본이 마이너스 6.3%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 중국은 그에 반해서 9.2%, 그리고 인도는 6.8%로 성장했습니다. 뭐 이러한 그렇다고 그 혼돈의 경제판을 그 평정할 왕자가 이들 신흥국에서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국의 성장 그 세는 뭐 역시 무서운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역시 그 강력한 후보는 역시 중국이라고 봐집니다. 네. 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가는 그 권력의 중심에 바로 중국이 있고요. 또 공장에서 은행으로 교차되는 이 산업의 변화에서도 중국은 가히 그 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1년 현재 중국의 공산은행 그 시가총액이 네. 시가총액은 물론 그 영업이익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과연 대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대세론 역시 또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미래학자인 리차드 와스는 중국은 그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세계 대권을 노려보기도 전에 성장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중국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중국이 좀 꺼진다면 도대체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누가 이끌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던가요? 네,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세계 전략 포럼에서 저 다 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거기에서 얘기하는 의견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건설 붐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대서부 역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 깔아야 할 철도와 도로가 향후 10년간 건설 물량이 충분히 남아돌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고요. 인도 역시 제조업, 부동산, 도시개발,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한국 사람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건설과 인프라 분야일 텐데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인도와 철도 그리고 인도의 철도와 도로 등 경제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인프라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엿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 또 저희가 잘 주식시장과 연결해 보면 이와 관련해서 뭐 기계 관련주들 또 그렇죠. 철강 관련주들에 또 그렇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인데요. 이건 다소 좀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네네. 20년에서 30년 후에 한국의 유망 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건데요. 네. 같이 그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 네, 저는 이거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네. 답을 압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라지브 비스워스 그 글로벌 인사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그렇죠. 네, 이분은 그 한국은 싱가포르의 과거 30년을 주목하고 한국도 싱가포르와 유사한 과정을 밟아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주목하고 또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포지셔닝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지역 금융 서비스 산업에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비스워스는 이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서비스 산업에 천착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한국은 중요한 금융센터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뭐 금융 규제들을 좀 많이 완화해 나가야지만 이런 금융 서비스 분야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좀 우리 금융 시장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세계의 핵심 허브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한 가지 꼽으라면 읽으신 분으로서 그리고 네. 저희 또 북칼럼니스트로서 네네. 어떤 점을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그 뭐 100마디 설명보다 네. 인상적인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네네. 그러한 장면들, 그래픽들, 그다음에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네. 내용도 그 컨텐츠도 훌륭하지만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곡의 순간을 150개의 지도와 인포그래픽 그리고 일러스트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IMF, 유럽 통계청, OECD, CIA, 뭐 중국 통계 영감 등 뭐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 내놓고 있는 아주 그 의미심장한 데이터들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성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 네.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한 장의 그래픽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그 세계 경제 권력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으로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그래프와 그래픽, 일러스트를 통해서 세계 경제 권력 구도의 변화를 눈으로 쉽게 표현해낸 책이라고 하죠. 세계 경제 권력 지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뭐 이데일리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도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뭐 산업계의 지도, 그리고 스몰캡업계의 지도 네네. 이런 책들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